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은 주말인 내일 오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200mm로 많은 곳은 3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최대 시간당 5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며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 등 비 피해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 사상구 일대 상습 침수 지역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선정되고도 수년째 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해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밤 부산 사상구 괴법동의 한 도로, 차량 바퀴가 절반가량 잠길 정도로 도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장 지하는 5만 톤에 달하는 빗물로 가득 찼습니다. 이날 사상구엔 밤사이 2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괴법동 사상역과 학장동 사상구청 교차로 일대에서 침수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두 곳은 유명한 상습 침수 지역으로 인근 하천보다 지대가 낮아 해마다 침수 피해가 되풀이됐습니다. 이에 사상구는 지난 2020년 학장동 사상구청 교차로 등 학장 2 감전 2지구를, 이듬해에는 괴법동 등 삼락천 유역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선정하고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지구는 행정안전부 정비사업 대상지에 선정돼 수백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두 곳 모두 계획했던 정비사업은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학장이 감전이 지구는 배수펌프장이 지난해 완공됐어야 했고, 삼락지구에도 올해까지 하수관로와 삼락천 하도 정비를 마쳤어야 하지만 두 사업 모두 아직 실시 설계조차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사상구는 부지 확보와 심의 과정에서 사업이 지체됐다고 해명합니다. 사상구 관계자입니다. 시설을 설치하려면 마땅한 토지나 찾아야 되는데 파악하는 것도 늦어서 남부 심의도 하고 관계기관이랑 협의도 하는 과정이 많이 길었습니다.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고. 두 사업 모두 2027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자체가 위험을 인지하고도 정비를 더디게 진행해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확정된 가운데 서울과 세종에 있는 산하 해양기관들까지 동반 이전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기된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서울 세종에 있는 산하 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산 이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간담회에는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6개 기관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기관은 인원수가 1,000명을 훌쩍 넘고 해양행정과 수산정책의 핵심을 담당해온 만큼 이전 시 지역 경제와 부산의 해양중심 도시 위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앞서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HMM 이전 등 유관기관과의 동반 이전 필요성을 언급하며 패키지 이전 구상을 내비쳤습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입니다. 한꺼번에 쫙 다 붙어가지고 거기서 먼저 성과 나오는 게 앞서 나가는 거고 성과가 좀 늦게 나오는 거는 뒤에서 따라오는 거고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한편 폭우로 연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관련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도 초청된 행사로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박 시장의 빈손 회동 논란을 만회할 정책 선물이 나올지 관심이 모입니다. 다만 세종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수부 이전 철회를 요구하는 반발 움직임도 커지고 있어 정부의 갈등 해소 방안이 함께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부산 시민단체들이 오늘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거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부산 시민의 생존권 문제라며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국민의힘의 목리 정치를 중단하지 않으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오늘 상위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136주년 기념식을 열고 해양 수도 부산으로 도약하기 위해 경제계가 더 힘을 모으자고 결의했습니다. 양재생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새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해양 수도 부산을 위해 부산 상의가 먼저 정책을 제안하는 등 이 기회를 부산이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 연내 이전과 HMM 본사 부산 유치 그리고 해사법원 유치와 함께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은 동료 직원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비프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B씨와 성관계하는 영상과 사진 등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엄벌을 바라고 있으나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 다대포 낙조 분수쇼 직후 혼잡한 도로에서 어린이가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이후 각종 행사를 계획 중인 지자체들이 안전관리 대책 재점검에 나섰습니다. 서구는 다음 달 송도해수욕장에서 열리는 현인가요제 관련 안전대책 심의를 열고 교통통제 인력 보강을 검토하는 등 각종 대책을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상구도 오는 26일부터 한 달간 삼락생태공원 물놀이장 개장을 앞두고 방문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처음으로 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과 함께 오는 27일 동서대 소양시어터에서 부산 세계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 공연 강연회를 엽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은 24.9도, 습도는 95%입니다.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국제일이었습니다. CBS